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은 구글에 있는 캘린더, 구글에 있는 캘린더 기능하고 얘를 뭐로 스마트 기기와 연결하는 방법들, 연동 이런 거를 하겠죠. 예. 자, 이제 PC에 구글 캘린더라는 기능이 PC에서 세팅을 하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연동하는 방법을 하는데, 노트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뭐 PC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스마트 기기는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래요. 회원 가입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떤 거를 내용을 뭐 신청한다든지 수강 신청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결제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스마트 기기보다는 PC에서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 들어가서 인터넷 뱅킹을 한다 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해요. 그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스마트 기기용으로 제작되어 있는 앱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센터 같은 경우에 중부여성발전센터에 회원 가입을 하고 수강 신청을 하고 결제를 하고, 근데 그 결제를 하려면 어떻게 연동이 돼야 돼요? 인터넷 뱅킹을 하든지 무통장 입금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고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첫째로 우리 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을 하려면 그 교육 과정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플래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는 또 플래시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이폰은 뭐 거의 100%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수강 신청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제 홈페이지에다가 수강 신청할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클릭하거나 터치하면 들어가겠죠.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연동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그럼 결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제 버튼을 누르면은 그게 이제 뭐 인터넷 뱅킹을 한다. 그럼 인터넷 뱅킹은 우리 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는 건 아니죠. 금융권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통장 입금이면 은행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수월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통째로 한다는 자체가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제가 돌려보고 보여드릴 테니까는, 좀 편해졌어요.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PC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모비진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예. 잘 쓰고 있는 입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볼게요. 여기 연동이 됐다고 나와 있는, 연결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자, 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어요. 여기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터치를 하면은 홈페이지 연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회전, 가로 회전이라든지 세로로 이렇게 돌리게끔 이제 제가 세팅을 해놨고요. 자, 그 상태에서 앞부분에 우리가 새벽반이지 않습니까? 중부 새벽반 요거 누르면은 홈페이지가 뜬단 말이에요. 중부센터 홈페이지가 떠요. 이제 나오네. 안 나오더니 나오네요. 자, 그러면 교육 안내 누르면 화면을 확대해서 다시 좀 볼까요? 요 위에 글자는 뭐 깨졌네요. 그렇죠? 자, 교육 안내에다 갖다 대면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얘가 마우스 갖다 대면 밑으로 착착착 펼쳐지잖아요. 근데 안 펼쳐지죠? 예,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뭐를 밑에 거를 또 눌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수강 신청 들어간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 이게 원활치가 않아요. 지금 특히 무슨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뭐를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나오는 거는 안철수 연구소에서 공공기관들은 이제 백신이 돌아가게끔 자동 세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PC용 백신이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에서는 작동이 안 돼서 아까 오류 메시지가 뜬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뭐 어떤 거를 이제 뭐 눌러보는 거죠.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독서지도사 있으면 독서지도사 누르면 이제 뭐 거긴 나오겠죠. 특히 요거 예. 이 운영 체제에서는 예, 작동을 하지 않는다,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요. PC 화면보다는 불편한 게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것이 우리 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플러그인 차단됐다. 예, 허용. 요거는 뭐 저기 지금 뭐 이거는 꼬여 있어요. 플래시가 꼬여 있죠 지금요. 예, 이게 크롬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래요. 크롬이라는 프로그램. 다른 프로그램 한번 돌려볼게요. 다른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시키면은 다른 브라우저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중부.서울.위민.or.kr 예, 이거는 뭐 허용을 하든 말든 상관은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죠. 예, 이렇게 클릭을 하면 강제 안내, 강제 안내가 나오고 예, 또는 뭐 수강 신청, 그럼 수강 신청이 나오고 예, 클릭을 하면 또 뭐가 열리고 예, PC에서는 되게 수월해요. PC에서는 자체가 수월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스마트 기기에서 하게 되면은 화면이 삐좁다라는 것도 있지만 화면이 좁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문제가 뭐냐면은 지원이 안 되는 기능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착착착 펼쳐져야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저는 지금 마우스로 하고 있지만 얘를 제 스마트폰에 직접 갖다 대면 펼쳐지긴 펼쳐져요. 찍으면 그러면 이제 찍으면 펼쳐지는데 넘어가 버리잖아요.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교육 안내를 꾹 누르고 있으면 창이 떠요. 그러면 얘를 취소하고 그 중에 수강 신청 누르면 수강 신청이 뜨고 또 이 화면은 또 닫아야 되고 불편한 것들이 좀 많죠. 왜? 스마트 기기를 염두해서 만든 홈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다시 여기에 있는 과목을 바로 이제 터치할 수 있게끔 제가 여기 있는 과목을 중부 우리 엑셀 새벽 컴퓨터 교실 바로 접속이 될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예, 걸어놨으니까는 보시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지. 바로 접속이 되게끔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링크를 걸어놓았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링크를 안 걸어놨으면 되게 어렵겠죠.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그 세로 화면으로 보시면 글자가 좀 커졌어요. 그렇죠? 가로로 돌리면 예, 좀 글자 내용이 좀 잘 보이고 얘도 좀 확대는 가능하니까 예, 세로로 보는 것보다는 글자가 요거는 제가 좀 세팅을 했어요. 스마트폰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움직여 보이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제 뭐 우리 스마트워크 지난주 했던 거를 이제 클릭을 하거나 터치를 하게 되면은 예, 제가 인쇄해드린 내용이
앞부분에 보이고 그 내용이 쓱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동영상이 나오겠죠. 이 동영상을 이제 터치를 하거나 이제 동영상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아니면은 저 위에 링크를 걸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단 말이에요. 유튜브 링크. 이걸 누르면 직접 유튜브로 들어가는 거죠. 직접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영상을 보실 수 있게끔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럼 뭐 다른 과정도 다 들어있으니까 어차피.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보시면 또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튜브는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아니니까. 근데 유튜브는 서비스를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는 그 서비스를 잘 이용해서 쓰면 되는 거고. 예. 근데 대신에 어떤 거는 또 지원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 우리 센터 홈페이지 같은 경우 원활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우리 단체가, 우리 중부여성발전소에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할 때 스마트 기기에 맞춰서 제작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불만을 표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센터 입장에서는 PC 냅두고 왜 스마트폰 갖고 하시려고 그러냐 이거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에서 수강 신청하고 뭐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만들어 드리면 좋은데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한 점들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근데 이제 캘린더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캘린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스마트 워크잖아요. 스마트 워킹, 스마트 워킹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PC하고 스마트 기기를 연동해서 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업무는 PC로 처리하는데 스마트 기기 갖고도 100% 활용이 되게끔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PC에서 입력하는 게 수월해요. 스마트폰에서 입력하는 것보다는. 일정 설정하고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에서 하는 것보다는 PC에서 작업하는 게 수월하고 그거를 스마트 기기하고 연동을 해서 제가 어제 화면을 조금 바꿔놨는데 자 이렇게 캘린더가 나왔단 말이에요. 제 일정을 오늘 공부하는 날이 요거란 말이에요. 중부 새벽 컴퓨터 교실. 그럼 눌러보면 일정 1주차 뭐하고 2주차 뭐하고 다 미리 입력해 놓은 거니까 여기서 입력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입력도 가능한데 여기서 입력을 하면 불편할 수도 있단 말이야. 글자를 쓰거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는 가장 좋은 건 뭐 하자? PC에서 하고.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죠. 글자는 입력이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 크롬을 가지고 저는 보여드렸는데 자, 스마트 워크에 관련된 기능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작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터넷을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웹브라우저가 어떤 종류이냐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웹브라우저가 뭐예요 또?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크롬,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 우리가 이제 무심결에 인터넷 아이콘 누르잖아요. 인터넷 아이콘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기는 이제 뭐 스윙 브라우저도 보이네요. 스윙 브라우저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여기도 빼먹었나 보네. 여긴 다 지워먹었어. 뭐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여기 있네. 그렇죠? 여기 이거 많이 쓰시잖아요. 보통 바탕화면에 또는 밑에 작업 표시줄에 우리말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웹브라우저란 말이에요. 웹브라우저가 종류가 많아요. 먼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 그래서
MS 거죠, MS 거. 그 다음에 이제 크롬이라는 게 나오고요. 파이어폭스라는 거 있어요. 파이어폭스가 있고, 그 다음에 사파리. 또 뭐가 있더라? 하나 있는데. 사파리는 애플 거예요. 애플 거. 이건 애플 거고. 크롬은 구글 거고요. 크롬은 구글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난 아이폰이야. 아이폰. 내가 쓰는 핸드폰은 아이폰이야. 그러면 애플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파리라는 웹브라우저가 스마트폰에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애플은 사파리를 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작업하는 것보다는 사파리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작업한 건 사파리에서 안 나오나? 나오지. 나오지. 네.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성 갤럭시. 이건 안드로이드라 그러잖아요. 구글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글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실행한다. 그러면 여기 인터넷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터넷을 실행하면 이게 뭐냐 이거야. 이 크롬이란 말이에요. 구글 크롬. 구글 크롬이에요. 근데 거기서 크롬이 저기 첫 창으로 돼 있을 때 그걸 익스플로러로 바꾸려면 어디서? 어떤 거요? 크롬이 저기 첫 창으로 돼 있을 때. 아, 크롬이. 바꾸려고. 예, 그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을 할 때 대부분 네이버라는 걸 이용해서 인터넷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네이버에 들어가는 환경도 사실은 네이버는 제조회사고 네이버 창을 보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없단 말이에요. 다 크롬이에요. 크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여기도 무슨 크롬도 있죠. 이것도 크롬이고 이것도 크롬이고 아까 보셨던 인터넷도 크롬이에요. 예. 근데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요 크롬이라고 하는 거는 크롬 서비스라는 거고 인터넷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흔히 그냥 인터넷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인터넷인데 환경은 같아요. 여러분들 네이버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요? 인터넷상에 PC에서 인터넷 실행해서 네이버 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인터넷 실행해서 네이버 가는 거예요. 근데 네이버라는 앱이 따로 있어갖고 네이버 앱을 깔아갖고 사용하는 것 뿐이지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 창이 열리면 요 주소창에다가 뭐라고 네이버 치고 그럼 네이버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네이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네이버하고 흔히 말하는 네이버 앱을 깔아서 여기 네이버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 들어가고 방금 전에 제가 인터넷 실행해서 네이버로 들어가는 걸 안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그냥 네이버 앱 들어간단 말이야. 왜? 그냥 한 번만 누르면 네이버 가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네이버 주소를 쳤잖아요. 두 번 만에 들어갔잖아요. 귀찮은 거라. 귀찮은 거라. 그러면 요거는 뭘까? 잠깐만요. 여기 있는 크롬은 뭘까? 요 크롬은 인터넷 들어가서 크롬 들어가는 거를 요 네이버 앱처럼 크롬 앱을 만든 거지. 다음 들어가려면 다음도 앱이 있네 여기. 그럼 인터넷 들어가서 다음 주소 치면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중부여성발전소는 앱이 없잖아요. 천상 뭐 인터넷 들어가서 거기서 중부여성발전소 홈페이지 입력하고 들어가야 되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정민이 홈페이지 들어가려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네. 카톡은 앱이 있고 PC로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앱으로 들어가면 편하잖아. 밴드도 앱이 있단 말이에요. 또 주소로 직접 들어가도 되고. 트위터, 페이스북 다 똑같이 앱들이 있죠. 저는 앱을 안 깔라 그래요. 웬만하면. 앱을 깔면 앱이 안에서 항상 실행되고 있어요. 네이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띵동띵동 뭐 연락이 왔습니다. 뭐 밴드 같은 거는 뭐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댓글을 달았어요. 와서 확인하세요. 귀찮은 거라. 그냥 밴드를 안 하면 좋은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예. 그러니까 저는 트위터,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 앱을 깔아 놓으니까는
들리는 말로는 스마트폰을 꺼놔도 작동된다는 거예요. 배터리를 분리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내 개인정보들이 있잖아요. 개인정보. 그거를 남한테 다 알려주거든요. 왜냐면 페이스북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정민이다. 내 연락처가 뭐다. 그건 공개해놨으니까. 그럼 비공개로 하면 안 나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공개해놓은 연락처라든지 주소가 있잖아. 주소. 그게 내 스마트폰하고 다 연동이 돼요. 주소록에.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있는 아무개 연락처는 뭐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좋겠지만 전 필요 없거든요. 기존에 우리 연락처, 기존에 제가 쓰는 연락처만 필요한 건데 자동으로 연동이 돼요. 그럼 또 풀어야 돼. 또 다 지워야 되고. 에이 몰라 귀찮아. 그냥 페이스북을 없애자. 그래서 페이스북 앱을 안 깔고 그냥 인터넷 실행해서 페이스북 주소를 입력해가지고 아까 앱에 들어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여기다가 facebook.com 치면 페이스북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알아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로그인 돼 있으니까 패스워드 저장해놨으니까는 여기서 페이스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앱을 안 하고 트위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편한 게 있어요. 불편한 게 있단 말이에요. 편리한 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불편한 게 있어.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이나 이거는 앱을 안 깔고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앱을 안 깔면 주소를 치고 들어가기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앱을 설치하세요 라고 하는 거지. 저는 앱을 안 써요. 앱 쓰니까 막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고. 네이버도 앱을 안 쓰면 되는데 네이버는 또 제가 메모하는 것도 있고 뭐 밴드 하는 것도 있고 종류별로 있어서 또 네이버는 이렇게 아침에 어제도 잠깐 정리를 해서 봤는데 거기 네이버라는 걸 따로 이제 묶어놨어요. 보니까는 엔드라이브도 있고 주소록도 있고 밴드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많잖아요. 서비스들이. 이거를 그냥 네이버에 인터넷으로 접속을 해서 거기서 서비스를 봐도 되는데 얘는 자주 봐야 되거든. 자주 봐야 되는데 주소창에 들어가서 하면 또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는 깔아놓은 거고 아까 저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귀찮다 떠나서 불필요하더라 이거야. 앱을 깔아놓고 쓰니까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이제 또 그렇게 또 판정을 해봐야지. 여러분 입장에서 어느 게 편한지 안 편한 건지도. 그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가 PC에서는 인터넷을 한다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사용하지만 스마트폰에서는 크롬이라는 구글 웹브라우저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PC에서도 크롬을 사용해요. 크롬. 그러니까 제가 센터에서 전자출석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출결사항을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또 특히 종합소득세 또 이번 달 말까지 또 일부 내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종합소득세 이제 또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국세청에 들어가거나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나 사파리에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에 세금 내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 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지만 그냥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국세청에는 크롬으로 접속을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서비스를 안 해놨단 말이야. 단지 인터넷 뱅킹, 은행 업무는 우리나라 사람도 해야 되지만 외국 사람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11번가처럼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물건을 샀으면 결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놈의 신용카드 결제가 크롬에서는 안 됐단 말이야. 파이어폭스, 사파리에서는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면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려고 봤더니 외국 사람들은 이거 안 쓰거든요.
윈도우 7에 있긴 있지만 안 쓴단 말이에요. 크롬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크롬을 이용해서 결제가 되게끔 해달라 이거야. 안 해주면 나 니네 물건 안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는 11번가가 아차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물건 많이 사가세요. 그렇게 된 거죠. 국세청이야 세금 내는 거는 은행에 가서도 내도 되잖아. 굳이 크롬으로 접속을 해갖고 결제 안 해도 되잖아.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가장 좋은 거는 좋다를 떠나서 가장 편리한 거는 우리나라는 모든 금융기관이나 교육기관들이 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준으로 제작을 했고 이제 차츰차츰 변해가는 게 크롬이라든지 뭐 사파리를 통해서도 업무가 가능하게끔 바뀌어가고 있고 그런데 아직 우리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크롬이라는 거를 이게 구글 크롬이거든요. 크롬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로그인을 해놓으면 근데 이제 크롬 브라우저는요.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아웃을 안 하면 로그인이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불편한 점은 있어요. 그래서 꼭 공부 끝나고 가실 때 로그 오프를 꼭 하셔야지 로그아웃을.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칼렌다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calendar.google.co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로그인을 해서 여기 쭉 나왔단 말이에요. 지난 했던 거. 그 중에 이제 여러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만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예, 양이 좀 많네요. 강의 일정, 뭐 자격증 일정 이런 거. 이제 제 강의 일정만 좀 먼저 보여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자격증 일정에 여러분을 공유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강의 일정 보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인쇄 문건을 드렸는데 거기 뭐가 있었냐면은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에 공부를 한다. 그 스케줄을 입력해라. 뭐 이런 연습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연습이야. 꾸준히 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 책 없이 혼자 공부할 때는 난감하더라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클릭하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수업 나간다. 그러면 뭐 일정 수정 들어가서 하루 종일 하는 건지 아니면 시간대가 10시서부터 몇 시까지인지 2시간 동안 하는 건지 아니면 반복하는 건지 매주 반복하는 건지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일주일에 3번씩 하는 건지 언제 끝나는 건지 평생 계속 반복하는 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생일 같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매년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음력 지원을 안 해요. 이게 외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이버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은 또 뭐 음력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크롬은 음력 기능은 없어요. 양력으로 환산해서 매번 바꾸셔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도 애들은 양력이고 저희 이제 부부는 음력인데 에이 그냥 음력 생일로 돼 있는 거를 양력으로 처리해 버리자 그래서 저희 집은 그냥 그렇게 통일해 버렸어요. 애들 생일이 2번인데 한 날 잡아서 한꺼번에 파티하고 부부 생일도 2번인데 한 날 잡아서 한꺼번에 하고 이렇게 해갖고 간소화 시킨 거죠. 뭐 생일이야 여기다 메모 안 하지. 생일 정도는 기억을 하니까. 근데 정신없이 지나가면요 애들 생일은 기억하는데 제 생일이나 안사람 생일은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결혼기념일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건 여기다 넣어놔야 좋겠지. 안 그러면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설명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스케줄에 대한 내용들 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회의가 있다. 회의 안건이 이런 거였다. 라고 메모를 해 두시면은 어떻게 여기에서 보여드릴까요? 되돌아가서 오늘이죠. 오늘이 이제 여기 날짜 29일인데 새벽 컴퓨터 교실에 지금 수업하는 내용이 이렇게 일정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12주차까지 수업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보세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똑같이 PC에 있는 일정하고 똑같이 연동됐잖아요. 이쪽에. 이 많은 거를, 이 많은 내용을 스마트폰에서 입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엄지손가락 2개 가지고 막 띡띡띡 누르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PC에서 입력하는 거고. 근데 피치 못할 일이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뭐 스마트폰에서 입력을 해야지. 그건 뭐 방법이 없죠. 예, 대부분은 PC에서 작업을 하고 이제 관리하고 보는 거를 스마트폰에서 활용하자 이거지. 그래야 수월하니까. 예? 연동이 안 돼요? 연동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해볼 테니까는요. 자, 여러분한테 이제 자격증 일정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넣어 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동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제 왼쪽에 보면 내 캘린더라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일정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자격증 시험 일정 같은 거를 쭉 만들어 놓고 앞에 색깔이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야 캘린더에 뜨는 거거든요. 캘린더에 뜨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정민 훈장이라는 거에 이렇게 선택이 안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색깔이. 그러면 이정민 일정이 훈장에 관한 거는 안 나와. 얘를 클릭해야만이.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또 강의 일정이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서 앞에 색깔이 나와야 색깔 라벨이 붙어 있어야 캘린더에 제 강의 일정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캘린더를 종류별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가족에 관한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에 관한 거, 뭐 교회에 관한 거, 종교적인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개인 스케줄 같은 거. 한 3개, 2-3개씩 만들어 놓고 쓰시면 좋겠죠. 예. 저는 이제 자격증 일정도 이제, 국가 자격증 일정하고 국가 공인 자격증 일정하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놨어요. 그런 것까지도 좀 넣고. 그 다음에 우리 애 학교 다니는 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 작은 놈. 우리 작은 애가 이제 학교 일정이 하나 더 들어가야, 학교 홈페이지,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라고 일정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학사 일정이라고 돼 있죠. 학사 일정이. 언제 입학시, 언제 무슨 뭐 행사. 이제 그런 거를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서 또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럼 이제 그거를 애 엄마하고 또 연동을 해야지. 애 엄마 핸드폰에도 떠야지. 애 엄마 보고 알아서 입력하세요. 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일정을 만들었죠. 카렌더를 여기서 하나 만들잖아요. 이렇게 캘린더를 만들어 놓고 그 캘린더에 가서 여기 설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캘린더 설정. 우리 큰애 일정이에요. 요거 강남대학교 우리 큰애 일정인데 이 캘린더 설정에 들어가서 쭉 보시면은 공유하기라고 있어요. 공유하기. 그럼 공유하기에 여기 써 있어요. 제 거, 우리 큰애 거, 애엄마 거. 3가지. 이거는 제 거니까는 뭐 저야 제가 만드는 거니까는 상관이 없고, 제가 만들어서 애도 공유해야지. 애엄마도 공유해야지.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공부하는 거. 여기. 이것도 제 캘린더지만, 여기에, 우리 애도 봐야 되고, 큰 애도 봐야 되고, 애 엄마도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일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결을 해놓은 거지. 공유를 해놓은 거지. 그것처럼, 지난 시간에 자격증 일정을 제가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공유를 걸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 다 있네. 여러분 거 있잖아요. 이렇게. 뱅크 4155, 우리 앞에 이 선생님 같은데? 맞죠? 예. 이재희 선생님 거 여기 이제 메일 주소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에서도 여러분 PC상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요 자격증 일정이 공단 상공 생산성본부라는 이 자격증 일정이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여러분 PC에도 뜬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이제 공유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얘 스마트폰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보려면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인터넷 들어가셔서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 안에 캘린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앱이 있단 말이에요. 앱.
앱을 깔아야 되겠지. 앱을 안 깔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인터넷 실행해서 캘린더 인터넷 주소 입력을 해서 로그인해서 눌러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귀찮거든. 그러니까 우리 네이버 앱 깔듯이 캘린더 앱을 깔면 돼요. 캘린더라고 검색해보면 구글 마켓에 나와 있거든. 그럼 보세요.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일정이 쭉 나오죠. 이게 뭐야? 월요일날은 뭐 되게 복잡해요. 뭐 우리 애 것도 있고 제 것도 있고 이게 뭐야? 수도 요금도 내야 되는 날인가 봐. 가스 요금도 나와야 되고, 예, 뭐 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또 여기 뭐 학교 홈커밍데이라고 써 있네요. 역삼역이래. 갈까 말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앱을 깔아놓으면 되고요. 특히 스마트폰에는 뭐가 있냐면 S 플래너 일정 이런 게 있어요. 약간 명칭은 다른데 이런 플래너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 안에는 얘를 클릭을 하면 얘를 터치하면은 이렇게 떠요. 이게 뜨고 옵션 메뉴에 가서 예, 동기화를 해야죠. 동기화. 표시할 달력도 가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표시할 달력이 쭉 나오는데 제 거는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분 거는 여기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체크하는 게 있어요. 체크해서 안 보일 거는 해제하고 볼 거만 체크하면 어떤 건 보이고 어떤 건 안 보이게끔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옵션 메뉴에 들어가서 동기화 버튼을 누르시면 일정이 PC상에 있는 일정하고 내 스마트폰에 있는 얘로 연동이 되는 거죠. 왜 동기화를 시키냐면요. 자, 보세요. 스마트폰에서 PC상에 있는 이 일정은 어떻게 본 거예요? 로그인 한 거죠. 그러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요금이 어떻게 나가요? 종량제가 아니죠. 그냥 일정 정액제잖아요. 하루 종일 쓰더라도 얼마 이거잖아요. 한 달에 얼마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폰은 어때요? 쓸 때마다 돈 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일정을 좀 봐야지. 그래서 일정을 딱 들어가는 순간 인터넷이 연동되지 않습니까? 와이파이건 뭐 LTE든 간에. 그럼 와이파이는 돈을 안 내겠지만 LTE나 3G 쓰시는 분들은 어때요? 요금이 부과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죠. 일정 한번 볼 때마다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 조금씩 50원씩 100원씩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기화를 시키면 이 일정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스마트폰 안에 저장이 돼요. 그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인터넷 연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됐어도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이 일정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차 어제 일정을 바꿔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보고 싶어. 그럼 그때는 동기화가 안 돼 있으면 자동 동기화라든지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그때는 동기화를 눌러야 되겠죠. 이때 누르면 이때는 이제 LTE나 3G가 연동이 되는 거예요. PC에 있는 진짜 일정이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하셔야 돼요. 그럼 자동 동기화가 좋으냐 수동 동기화가 좋으냐 하는 건데 그 동기화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스마트폰 안에 보면 환경 설정 안에 계정 있잖아요. 계정이요. 그래서 우리 구글 계정, 뭐 네이버 계정 이런 계정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 구글 계정에 가면은 보세요. 여기 보세요. 크롬 동기화, 지메일 동기화, 뭐 무슨 동기화. 근데 뭐만 일정 동기화만 제가 오케이 해놨단 말이에요. 일정 동기화만. 나머지 주소록 동기화나 이런 거는 다 해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메뉴에 들어가서 동기화 하세요 라는 명령을 안 걸면 절대로 동기화를 안 하는 거죠. 일정 동기화는 제가 PC에서 수정하는 순간 스마트폰에서 10분 단위나 30분 단위로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체크 한단 말이에요. 일정 동기화만큼만 제가 해놨어요. 자동 동기화를 한 거고 나머지는 자동 동기화를 하나도 안 해놨어요. 하나도 안 해놨어. 왜냐면 자동 동기화하면 뭐 메일이 왔어요, 뭐가 왔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띵동띵동 하고 뜨거든. 그걸 귀찮아서 안 한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한번 보세요.
지메일 보는 거 있죠, 지메일. 지메일 동기화가 해제돼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분명히 여기에서는 지메일에 들어가면 지메일에 들어가면은 제가 지메일에서 주고받았던 보내고 받았던 어제도 굉장히 많은 업무를 이메일을 통해서 움직였는데 이런 것들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에서 아까 뭐였더라? 메일이었나? 그게 제가 하나 좀 지워놓고 볼게요. 여기 보면 위젯이라고 있어요. 위젯. 여러분 앱하고 위젯은 아시죠? 앱은 그냥 앱 목록 중에서 하나 골라서 밖에다 꺼내 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날씨라든지 일요일 날 오전에 오후에 비 온대요. 이렇게 위젯에 떠 있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티머니 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지하철 타고 오는 바람에 얼마 썼고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핸드폰 요금 나가는 거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거 요런 시계 보는 거 이런 거는 앱이 아니라 위젯이라 그러잖아요. 위젯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음력 달력 보는 거거든요. 음력 달력인데 10월 8일이라고 써 있네요. 이건 위젯이라 그래. 앱이 아니라. 본래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앱 목록에 들어가서 음력 달력을 누르면 음력 달력이 뜬단 말이에요. 여기서 음력 달력 다음 달력도 보고 뭐 이 내년도 것도 보고 어쩌고 저쩌고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려니까는 귀찮아서 아예 바탕화면에다가 음력 달력을 크게 하나 열어놓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이거는 음력 달력을 만든 업체에서 또 티머니를 만든 업체에서 이런 위젯을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이런 위젯을 만들어서 아까 그 기상청 일정이라든지 날씨 보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얘를 끌고 밖에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 어떤 거였는가? 아까 제가 요걸 지웠어요. 메시지 주고받았네. 메시지 주고받은 건 여기 있죠. 메시지 누르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쭉 주고받은 거를 통으로 보자 이거 통으로. 예, 그것이 이제 요 메시지예요. 이걸 꾹 누르고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제가 아침에 문자 보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보이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지. 바로 보이니까. 예. 잠깐만 또 하나. 아까 제가 이제 메일 때문에 제가 이걸 잠깐 보여드렸는데 전자우편인가요? 연락처 말고 이메일이네요. 이메일 한번 볼게요. 이메일을 제가 밖에다 꺼내 놓을게요. 이게 뭐야? 이 삼성 이메일인데 엉뚱한 이메일이 들어왔네. 구글 메일인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아이 참네. 어제도 봤는데 왜 안 돼? 다시 좀 볼게요.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제가 메일을 여기 이제 주고받은 메일을 여기다 이제 밖에다 꺼내 놓을 수도 있거든요.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것처럼. 그런데 아까 제가 전자우편은 자동 동기화 안 해놨잖아요. 자동 동기화를 안 했기 때문에 언제 게 여기서 보이느냐? 전자우편을 봐라 그러면 지난달인가? 지난주인가? 그때 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정이 그대로 나온 거야, 메일이. 방금 전건 안 나오고. 방금 전게 이건데, 이건데, 이게 안 나오고, 옛날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도 동기화를 누르면 이제 새로 싹 고쳐지겠지. 그러니까 동기화라는 의미는 실제 인터넷상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맞추어라 하는 게 동기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자동 동기화를 하면 자동 동기화는 일부러 하는 게 있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메일이 아까 이건 줄 알았더니 아닌데 이게 삼성 이메일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다시 그러니까 S플래너는 데이터 양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S플래너는 네. 데이터 양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죠. 그거는 그냥 이 스마트폰 안에 근데 저는 아까 일정이 뭐 많았잖아요. 이게 많아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일정이 이 스마트폰에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 온라인이 아니라. 그러면 뭐 어디 가든지 인터넷 연결하고 상관없이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보는 거지. 자료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캘린더가 한 개밖에 없는 분은 양이 적을 거 아닙니까? 저는 양이 많으니까 많이 저장되겠지. 그러면 저장이 많이 되면 다른 게 또 못 들어올 수는 있겠지. 그러나 뭐 이 정도 가지고 못 들어오고 말고 하는 건 아니겠죠. 아까 보니까는 여기에 그 위젯이라고 하는 거를 최대한 활용하셔도 돼요. 여기 보면 일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일정이라는 위젯이 있는데 이 일정이라는 위젯을 밖에다 끄집어내면은 아까 그 캘린더 일정이 나오는 거예요. 볼게요. 화면 하나 펼쳐놓고 일정을 꼭 누르면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자, 얘를 펼치면 어떻게 되죠? 자, 일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일정이 이렇게 보이죠? 일정하고 요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얘는 구글 캘린더에 있는 위젯을 이용한 거고 구글 캘린더 이 화면은 S플래너 스마트폰 자체에 있었던 일정 기능 그거랑 연동이 된 거예요. 근데 쭉 이것만 보다가 요거로 봤었어요. 어제 밤까지. 그러다가 밤중에 자기 전에 보니까는 위젯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거 캘린더 위젯이. 좀 색깔이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거로 보는 거하고 어차피 내용은 똑같은데 그냥 식상해서 예. 그래서 이거 대신에 요렇게 보는 걸 하자 이거지. 이렇게 색깔도 좀 잘 강하게 보이니까 이게 실제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캘린더 일정에 봐 있는 색깔하고 같죠? 여기 보면 여기 빨간 게 강의 일정이고 녹색이 여기 우리 큰애 거고 예, 보라색은 학교 거고 이런 식으로 색깔이 같이 나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는 앞에 꼭지가 이렇게 색깔이 있긴 있는데 요게 좀 약해 보이더라고. 좀 강하게 어필을 하려고 개인적으로 아예 색깔을 그렇게 강한 거로 좀 하나 해본 거예요. 지금까지 다 이거를 써왔었지 뭐. 예.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시는 거는 상관은 없어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위젯이란 기능을 쓰느냐 아니면 아이콘을 갖고만 쓰느냐 하는 거지. 예. 근데 위젯을 써놓으면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은요 내가 설치한 목록이 100개가 있던 1000개가 있던 간에 여기 다 떠요. 이렇게 여기 다 뜨는 거예요. 위젯도 내가 설치하면 알아서 밑에 딱 들어갑니다. 근데 바탕화면 있잖아요. 바탕화면은 7개만 나와요. 바탕화면은 최대 7개만 나오기 때문에 얘를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좁히면 7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는 필요 없다 그러면 제가 얘를 빼서 삭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스마트폰을 딱 시작하자마자 여기 있는 게 이제 홈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홈. 제가 이거 보다가도 제가 여기 있는 홈 버튼이 있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의 밑에 보면 가운데 홈 버튼이지 않습니까? 이걸 딱 누르면 그 화면으로 가게끔.
그러니까 홈을 뭐로 지정할 거냐. 만약 홈 지정하는 거는 여러분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있는 거로 바꿀 거야. 그럼 얘가 홈이 되는 거고. 마우스로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되죠. 이렇게. 어떤 걸 홈 화면으로 배경을 할 거냐 이거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관리하셔야 돼요. 편리하게. 그러니까는 이제 남이 쓰는 거하고 내가 쓰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 거 좀 봐주세요. 그러면 그분 거를 헷갈려서 못 볼 때도 있어요. 처음에 이 유지에서 일정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일정인지. 일정이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게 일정인가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치어서 그건 캘린더 있네요. 그건 예, 이것도 있고요. 이거는 전체 달력을 보는 거고요. 이건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일정을 이제 잡았는데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이 연동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동을 잘 못하시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글 캘린더라는 앱을 깔아서 구글 캘린더 앱을 깔려면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내가 설치된 앱을 가지고 제 홈페이지에는 캘린더를 이용해 플레이를 이용해야겠죠? 플레이 스토어를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검색해 볼까? 캘린더라고 검색을 해보면 스펠이 틀렸다. 캘린더. 그럼 여기 캘린더가 있는데 네이버 캘린더도 있고요, 구글 캘린더도 있어요. 여러분이 캘린더를 뭐로 쓸 거냐 하는 거죠. 네이버 캘린더로 쓸 건지 아니면 구글 캘린더를 쓸 건지. 저는 구글 캘린더를 깔은 거예요. 왜냐면 네이버 캘린더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글 캘린더로 연습을 했지만 우리나라 대세가 네이버잖아요. 그럼 네이버 캘린더로 처음부터 쓰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쭉 구글 캘린더를 써왔는데 저보고 네이버로 가세요. 그러면 네이버 안 가겠지 제가. 어떻게 이걸 다 짐을 끌고 가냐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새집 장만 하시는 거잖아요. 입장이. 그러면 구글보다는 네이버가 편하실 거요. 아마도.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제가 요건 그대로 두고 네이버로 한번 가볼게요. 네이버로. 그럼 네이버에 가서 이거 뭐야? 낸버를 썼네 모르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번 해야 되겠죠? 네이버 캘린더는 어떤가 한번 좀 보려고 그래. 저도 아직 안 봤어요. 네이버 캘린더는. 일단 네이버로 들어왔어요. 네이버로 들어와서 더 보기를 보시면은 캘린더가 어디 있겠죠? 그렇죠? 여기 있네요. 네이버 캘린더라고 있네. PC에서요. 네, PC에서 네이버에 접속을 하면 네이버 캘린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우리 네이버 주소록은 연동했었죠. 그러면 아무개가 누구 생일이다라고 입력이 들어와서 정보가 주소록에 들어오면 누가 생일입니다라고 알려줘요.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여기 컴퓨터 선생님들끼리 밴드를 해요. 네이버 밴드를. 근데 띵동 하고 밴드 연락이 왔더라고. 보니까는 멤버 한 사람이 생일이래요. 때마침 이제 만났어요. 낮에 만났는데 선생님 오늘 생일이라며 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야. 밴드에 떴어요. 했더니 그래요? 와, 신상이 하나 공개됐네. 노출됐네. 우스갯소리로 무슨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말로 때웠지 뭐 밴드로 가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 뭐 꽃봉오리 같은 것도 보내면 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친목에 좀 도움이 되죠. 그런 기능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캘린더에도. 밴드도 되는데. 근데 밴드에는 실명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하고 그 사람이 생년월일이 들어간단 말이야. 나이는 공개를 안 해더라도 생일을 공개할 거냐, 공개를 안 하면 모르겠지만. 자, 여기 한번 볼게요. 1년 단위로 보는 기능도 있어요. 1년 단위로.
2014년도 공휴일도 쭉 보이고요. 1년 단위로 보는 거 있죠? 다시 캘린더로 돌아가서 오늘 2014년 11월이니까 오늘 날짜란 말이에요. 여기 밑에 오늘 날짜. 그럼 기본 내 캘린더가 있고 영업부 공유 캘린더가 있네요. 아예 공유 캘린더를 만들어 놨네. 뭐 목표 캘린더 뭐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연습삼 한번 제가 입력해 볼게요. 오늘 날짜 클릭을 하고 제목 저녁 모임 장소 세종로 뭐 장소라고 해볼까요? 근데 만약 지도를 첨부하고 싶으면 여기 잠깐 볼게요. 이렇게 지도 첨부를 누르면 지도 창이 하나 열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냐? 만약에 중부여성발전센터다. 뜨네. 그렇죠. 이렇게 떴네. 이렇게. 예. 다음. 그럼 여기에 중부여성발전센터 이거를 이제 요런 거로 할 거냐? 저런 거로 할 거냐? 이거지.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뭐 표시하는 게 있나 봐요. 그렇죠? 자, 다음. 요렇게 저장. 그럼 여기에 지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도가 들어갔어요. 아까 여기 혹시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은 오늘 여기 홈커밍데이 있는데 이 커밍데이 아까 보니까는 지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모인다? 그럼 이 지도 찾아가면 되겠죠. 그것처럼 지도가 여기 지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여기다 입력하면 되고 참석자 저녁 모임에 홍길동 씨도 나온대. 홍길동 씨 뭐 근데 네이버에 없는 아이들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쓰는 그런 이름은 아닌가 보지? 한 칸 띄고 일쯤에도 모인데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런데 네이버에 있는 사람 주소록에 가서 이 사람도 오고 이 사람도 온대. 만약에 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이렇게 입력을 하면 다시 그렇게 해서 왜 안 들어갔어? 자, 두 개 들어갔죠? 여기 두 개? 이 사람들은 이제 둘이 들어왔다 이거야. 그럼 이 사람도 일정도 확인해 보고 있으면 또 이 사람도 네이버 캘린더를 쓰면 일정도 확인하는 기능이 있나 봐요. 되게 좋네. 예.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할 거냐? 영어부에다 하겠다 이거지. 영어부 캘린더에다 하겠다. 여기 밑에 공유 캘린더에다 하겠다 이거지. 스티커를 뭐로 할 거냐? 오늘 누구 생일이라서 한다 이거야. 그럼 여기다가 아무개 생일이라서 저녁 모임을 갖습니다 라고 메모할 수 있겠죠. 저장을 하면 이런 것도 있네. 10분 전에 알려줘라. 빙봉 빙봉 하고 여기서 나타나게 해라. 구글도 그 기능이 있어요. 구글에서도 10분 전에 문자가 와요. 안내 메시지가 옵니다. 예. 자, 저장을 누르면 그 사람 두 사람 아까 있었잖아요. 두 사람 생일 초대한다 그랬잖아요. 같이 참석한다고. 그 사람한테도 알릴 거냐 이거지. 굳이 뭐 알릴 필요 없다 그러면 아니요 하면 되고, 알리면 오늘 저녁에 모임 있으니까 오세요. 이정민이가 문자 보냈네요. 메일 보냈네요. 확인하세요 하고 가겠죠. 안 하면 되고. 그럼 저녁 모임 여기에 네이버하고 구글하고 약간 차이가 나네요. 구글은 굉장히 사무적이에요. 구글은 굉장히 사무적인데 네이버는 약간 뭐랄까 좀 친근감 있게 다가옴. 안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싫어하니까. 그런데 음력 기능이 있나 좀 봐야 되는데 음력이 잠깐만요. 12월 1일 날 요거 한번 제가 볼게요. 양력 음력이라고 있네. 그렇죠? 음력도 있네. 음력 12월 1일이
반복. 매년 음력, 매년 무한 반복. 음력 12월 1일. 윤달에만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이번은 이건 윤달이 아니니까. 매년마다 12월 1일마다 뭐라고 써야지.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 제사. 이렇게 쓰면은 매년 12월 1일은 음력이니까 알아서 양력으로 환산돼서 나오겠죠? 네이버는 음력이 있네요. 다행히도. 그럼 우리나라 문화, 아직 젊은 층이 아닌, 학생들 층이 아닌 연령층이 이제 중년 이상 가면 음력을 문화가 아직은 남아있잖아요. 많이. 그래서 제가 이제 네이버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이버 쓰세요. 구글보다는 네이버가 나을 것 같아요. 누구 제사다, 누구 생신이다. 근데 양력으로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매번 양력으로 어떻게 환산해? 그냥 번호 음력으로 세시는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제가 아까 12월 1일 날 체크했었잖아요. 근데 음력으로 따지니까 그게 1월 20일이네. 1월 20. 1월 20으로 2015년 1월 달에 들어갔고 언제? 2016년에도 제사. 그때 1월 10일 날로 돼 있네. 1월 10일 날. 매년 제사가 들어가네요.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아까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당연히 캘린더를 구글 캘린더 말고 네이버 캘린더를 연동해 갖고 쓰시면 되지. 그러면 네이버 캘린더도 이런 위젯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위젯 밖에다 꺼내놓고 쓰시면 되지. 이제 제가 한번 갈아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PC상에서만 연동을 했었는데 스마트 기기랑 연동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되지만. 그래서 꽤 오래전에 MS에서 개발한 아웃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다 옮겨가지고 구글로 간 거예요. 지금은 제가 구글의 모든 거를 다 전념해서 구글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캘린더도 구글 쓰고 다 유튜브서부터 연동되게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네이버로 갈 생각은 아직은 없어요. 또 끌고 갈 짐이 많고. 다음은 캘린더에 있는 거 없어요? 예? 다음은 캘린더에 다음이요? 커버해야죠. 아까 연동할 때도 안 뜨던데 다음 좀 넷에 들어가면 일정, 달력, 캘린더. 요 달력은 하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행사 달력은 있는데 연동하는 게 안 연동하는 게 아니죠. 내 일정을 입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에서 연동이 다음이 안 뜬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있는 캘린더는 뭐 날짜 계산도 재밌는 거 많아요. 양력, 음력 계산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날짜가 양력으로 며칠이냐 이거야. 그리고 저희 집 애들은 양력으로 환산을 하는데 굳이 음력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양력을 음력이니까 우리 작은 애가 2000년 3월 9일이거든요. 변환 누르면 2000년 2월 4일 날이었대요. 음력으로. 그때가. 이렇게 역계산도 된단 말이에요. 네이버는 이것보다 다음이 이게 더 잘 돼 있어요. 이런 달력 환산하는 거는 다음이 잘 돼 있더라고. 생일을 한번 변환해봐요. 음력 1940년 10월. 잠깐만요. 1940년 음력으로 저기 10월 14일. 10월 14일이요. 그럼 이거를 양력으로는 11월 13일이에요. 11월 13일. 예, 이렇게. 지났네. 파티 해주려고 했더니. 아니 호적상으로는 12월 7일. 호적은 필요 없고. 저녁일도 있어요. 저녁일. 내가 몇 월 며칠 날 입대했는데 언제 제대하냐 이거야. 저희 때는 제대 특명이 떨어져요. 몇 월 며칠 날 입대한 사람들, 몇 월 며칠서부터 몇 월 며칠까지 입대한 사람은 몇 월 며칠 날 제대해라 라고 명령이 떨어져야 제대를 하는 건데
지금 군대는 입대한 날로부터 무조건 몇 달이 지나면 뭐 22개월이 지나면 그냥 제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대를 5월 1일 날 입대했으면 제대하는 날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게 여기 그런 게 있어요. 며칠 먼저 제대시켜주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저희 때는 30개월 군대 생활했는데 이제 대학에서 대학 1학년 때, 2학년 때 군사교육을 받잖아요. 그럼 1학년 때 군사교육 받은 게 45일 혜택. 그리고 2학년 때 군사교육 받은 게 45일 해서 총 3개월 감면 혜택을 받아서 대학을 입학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3개월 먼저 제대할 수가 있어요. 그 제도가 사라졌잖아요. 왜냐면 대학생도 군사교육 안 받겠다 그랬으니까 그럼 단축 혜택도 없겠다 이렇게 해서 없앤 거고. 그 다음에 뭐 저는 5월 23일에 입대했는데 뭐 5월 20일서부터 뭐 5월 30일까지 입대한 사람은 몇 월 며칠 날 제대해라 라고. 또 제대는 육군은 항상 목요일날 제대시켜요. 목요일날만 제대를 시켜요. 그러니까는 월, 화, 수 3일간 교육을 받아요. 보안 교육을 받아요. 제대하기 전에. 군대에서 배웠던 거, 익혔던 거 사회 나가서 발설하지 말고 그런 걸 교육을 시키고 나서 뭐 땅굴 견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그 교육을 다 받고 나서 목요일 날에 이제 예비군 마크 이제 그거 달아주고 그래갖고 이제 사회인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3일 일찍 제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늦게 제대하는 사람도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래요. 보니까는 몇 월 며칠에 입대했으면 군대 생활 22개월이면 22개월 딱 지나면 월요일이 되든 화요일이 되든 제대하는 거예요.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 그게 바뀐 거예요. 군대 제도가. 그러니까는 너는 육군으로 갔느냐 공군으로 갔느냐 해군으로 갔느냐 해병대로 갔느냐에 따라서 복무기간이 다르잖아요. 어디는 22개월 어디는 23개월 이러니까. 그러니까 날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4년 5월 5일 날 해병대로 입대했어. 그럼 이놈 언제 제대하냐면 해병대 말고 육군으로 갔어. 육군으로. 어린이날 입대했다고 가정을 하면 왜 안 나와? 자, 12월 5일 날 입대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에이, 안 나와. 이게 계산이 안 되나? 초기화. 2016년 5월 5일 날 입대했다고 치면 왜 이래? 아, 제가 잘못 썼나 봐요. 2014년 5월 5일 날 입대했다고 치면 2016년 2월 4일 날 무조건 제대하는 거야. 이렇게. 육군하고 경찰은, 의무경찰은 이렇게 제대하는 거래. 그리고 며칠 날 진급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기간이. 그러니까 이제 곰신들은 이것만 보는 거지. 아, 요놈 며칠 날 입대했으니까 언제까지 제대, 그때까지는 부대 있겠네? 못 나오겠네? 놀러 다녀야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놀러 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출산 예정일도 있잖아.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배란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계산하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100일째 되는 날 오늘부터 100일째 되는 날은 언제냐 이거야. 2015년 3월 8일이래. 제가 1988년 11월 10일인가 강의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이제 만일째 되는 날이 언젠가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째 되는 날. 별 거지 같은 걸 다 계산하는데 제 홈페이지에 보면 그건 있어요. 하나 보여드릴게. 여기 보면은 현재 9,514일째라고 나와 있어요. 11월 11일 날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을 했네. 11일 날로 다시 계산. 그 만일째 되는 날이 3월 8일이 28일이래요. 2016년.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9,514번째 날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영업이시거든요. 강의를 아니 가능인데 개인 사업자 강의가 아니고요. 이 강의는 언제부터였냐면 서울시 교육청에 강사 등록을 한 강사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국가로부터 강사 기관으로 합산이 되잖아요.
안 그러면 퇴직연금 같은 것도 자동으로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강사를 신고해야 되거든, 학원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듯이 A라는 학원에서 영어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하나 채용하면 이 사람이 우리 학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라고 서울시 교육청에다가 지역교육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선생 자격증이지. 그게 이제 요 날짜였어요, 저는. 이 날짜부터 강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강의된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는 만일째 되는 날은 몇 년도고, 현재는, 이거는 제가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이건 계산을 환산하는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예. 디데이, 뭐, 만나이 이런 거 계산하는 것도 있고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다음은, 이게 잘 돼 있어. 이게 잘 돼 있다고. 근데 아까 네이버처럼 내 일정을 입력하는 기능은 다음에는 없어요. 그게 다음이 한편으로는 똑똑한 거예요. 또 네이버는 이거 안 해요. 네이버는 이런 걸 잘 안 해. 다음에 가면 있는데 뭐하러 자기 또 만들어? 또 네이버는 캘린더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음에 와서 카페 만들고 전자우편 쓰는 거는 잘해도 나머지 것들은 다 네이버를 많이 써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네이버가 한 80 쓰면 다음은 20 정도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카톡이 묶여버렸잖아요, 지금. 다음하고. 그러니까 이제 카톡을 하면서 다음이 같이 가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뭐 좀 상승 효과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구글을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구글은 여러분한테는 생소하신 프로그램이고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를 제가 알려드렸고 이 네이버를 잘 활용하시면 그냥 나는 일주일에 1년에 뭐 일정 잡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 할 말이 없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우리 황 선생님 바쁘시단 말이야. 개인 일정도 있고 동창회 일정도 있고 종류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일정에 맞춰서 미리미리 넣어놓으면 띵동띵동 하고 알림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몇 시에 어디서 만나는 게 있구나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예고를 한번 하고 마무리 짓게요. 이거 아니고 새벽 컴퓨터 교실이죠. 9주차 수업이죠. 9주차 크라우드에 가는 걸 할 것 같아요. 크라우드. 그러니까 이번 13일 날은 13일이 아니다. 다음 6일 날 수업하는 거죠. 12월 6일 날이요. 네, 12월 6일 날 수업을 하고 그리고 18일 날 수업하고 그렇죠. 예. 그건 제가 일정 잡아가지고 문자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워킹의 이제 그 크라우드 개념하고 그 오피스. 크라우드라는 건 뭐냐면요. 엔드라이브 들어보셨죠? 엔드라이브. 그런 개념이에요. 통틀어서 그걸 우리는 크라우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크라우드 개념 자체도. 그리고 이제 엑셀, 파워포인트, 아래 한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할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제 뭐 페이스북, 트위터는 뭐 메신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